자, 건축법 가겠습니다. 건축법. 자, 건축법은 맨 처음에 뭐를 정리하셔야 돼요? 건축법이 뭐 하는 법이냐? 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있죠? 자, 적용되는 대상을 잡아야 됩니다. 적용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적용 대상물, 그리고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 그리고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은 당연히 무슨 물이다? 건축물, 건축물. 그 다음에 대지. 자, 건축물과 대지는 건축법이 왜 적용이 돼요? 건축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법의 첫 번째 목적은 건물을 안전하게 짓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설비 기준을 정해서 얘는 뭐 때문에 정해요? 건축물의 기능. 그래서 우리 건축법의 두 번째 목적은 안전한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환경, 미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건축물에 관련 내용이라면 건축물이 아닌 몇 가지 공작물도 적용을 하죠. 공작물에도 적용이 된다. 근데 어떤 공작물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외우면 돼요. 자, 우리 공작물은 우리 건축법 적용받는 공작물은 전부 무슨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 공작물을 허가받아서 축조하는 건 없어. 전부 신고 대상이고, 두 번째, 이 공작물은 건축물과 분리 축조한다. 건축물에 딸려 있는 거다. 분리 축조죠. 나중에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 있죠. 요거는 그 자체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적용되는 행위는 뭐다? 세 가지죠. 뭐 할 때? 건축,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자,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건축법이 다 적용되는 지역이죠. 전면적으로 건축법이 다 적용되는 지역도 있고, 건축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이걸 공부하시는 거죠.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그럼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는 지역은 당연히 복잡한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이죠.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관농자죠. 관농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 뭐가 적용됐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우리가 관농자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취급하는 게 건축법에 세 군데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무슨 지역? 동이나 읍지역이죠. 동읍지역은 전면적 적용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읍이 섬이라면 인구가 얼마? 섬이라면 500인 이상이다. 그러면 요 세 개 도시지역, 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안 되면 일부 규정은 적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 세 개에 해당 안 되면 그 일부 규정이 몇 가지예요? 적용 안 되는 게 6가지.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요 6가지 또 기억하고 가면 되죠. 그런데 나는 6가지가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아무리 시골이라도 건폐율 용적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건폐율 용적률. 시골의 건폐율 용적률 얼마 몇 프로예요? 계획관리 빼고. 20%잖아. 2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잖아. 자, 문제 가봅시다. 문제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1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둥 4개를 해체를 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렸다. 바로 이제 건축 행위가 나오죠. 자, 우리 건축은 몇 가지가 건축이에요? 건축은 몇 가지가 건축이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뭐 이전이에요, 이축이에요? 이전이죠. 신축은 딱 3가지만 신축이에요. 신축은 3개밖에 없어.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은 무조건 뭐다? 요거는 신축이죠. 나대지에 새로 지으면은 무조건 신축이다. 두 번째, 나대지가 아니어도 뭐만 있으면 부속만 있는 데다가 뭐가 들어가? 주된 게 들어가죠. 이러면 요것도 신축이다. 거꾸로 되면은 뭐예요? 주된 게 있는데 부속이 들어가면 뭐야? 증축이지. 그러면 이미 부속이 아니고 기존 건물 있잖아 이미. 기존 건축물이 이미 있으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신축을 하려면 없애버려야지. 해체를 해버려야지.
해체하는데 전부 해체해, 일부 해체해? 전부를 해체해야지. 일부 해체하면 안 돼. 해체하고 엔더 종전 규모를 뭐 해야 돼? 초과해야지. 종전 규모보다 더 크게 지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험에는 전부 해체란 말은 안 나온다니까. 그냥 해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일부 해체란 말이 없으면 전부 해체인 거야. 아시겠죠? 해체하고 더 크게 지으면 뭐다? 신축. 정축은 뭐예요? 정축은 뭔가 종전보다 커지는 거지. 자, 옆으로 커진다면 면적이 커지는 거죠. 우리 하나의 건물에는 면적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다 무슨 면적? 건축 면적. 1층 바닥, 2층 바닥,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걸 연면적. 그 면적이 커지면 무조건 정축이야. 면적이 커지면. 그래서 면적은 건축 면적, 연면적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증가하면은 정축이다. 그럼 건축 면적, 연면적 우리 법에는 시행령에는 건축 면적, 연면적이 늘어난다고 돼 있어. 그럼 바닥 면적 늘어나면 정축이다 아니다. 바닥 면적 늘어나면 연면적 늘어나는 거야. 연면적 속에는 바닥의 면적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연면적 합계 속에는 연면적이 들어있는 거죠. 연면적 합계가 증가한다고 말이 나와. 그러면 연면적이 증가하면 연면적 합계 증가해야 하네. 하지. 연면적을 합한 게 연면적 합계인데.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라는 말에는 연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연면적 말에는 바닥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면적이 커지면 무조건 뭐다? 정축. 위로 올라가는 거 뭐 높이, 그다음에 뭐 청소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건 다 뭐다? 정축이에요. 자, 정축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주된 게 있는데 부속이 들어가도 정축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한 층을 중간을 막아가 두 개 층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뭐다? 정축이에요. 우리가 건축 이 건축물의 용어에 보면은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 있죠. 그것도 건축물이거든. 그러면 건축물에 딸려 있는 대문이나 담장을 축조하죠. 이것도 뭐다? 이건 정축인 거야. 아시겠죠? 하여튼 뭔가가 더 늘어나면 정축이요. 응?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 정축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 뭔지는 몰라도 늘어났어. 그럼 정축이야. 시계 바늘은 시계 바늘이 아니죠. 저울 바늘은 말한다. 네가 정축됐다고. 한번 정축되면 참 빼기 힘들어요.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대요 요즘에. 그러면 개축, 재축은 종전보다 커지면 돼 안 돼?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가 커지면 정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본래 종전 규모 안에서 이게 공통점이었거든. 종전 규모 안에서 해야 돼. 근데 원인은 개축은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짓는 거고, 재축은 뭐하고? 재해로 멸실되고 다시 짓는 거고, 이 차이죠. 근데 개축은 해체를 의도적으로 해체했을 때는 반드시 종전 규모 안에서 지어야 돼. 더 커지면 안 돼. 근데 재축은 자 멸실되고 다시 짓는데 종전 규모 안에서 지으면 당연히 재축인데 종전 규모가 아니고 뭔가 더 커질 수도 있죠. 근데 절대로 뭐는 커지면 안 돼? 면적. 면적이 커지면 안 돼. 면적이 늘어나면 그걸 무슨 정축이요. 그래서 연면적 합계는 반드시 종전 규모 이하가 되어야 하고, 거기다가 동수, 청수, 높이까지 다 종전 규모 이하면은 커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재축인데,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에다가 동수나 청수나 높이 중 어느 하나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커질 수 있다. 거기 재축이야. 개축과 재축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건축물의 높이, 층수, 동수가 커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높이가 커졌어. 그럼 뭐다? 그냥 높이 커졌어. 그럼 이거잖아. 높이 커졌다고 그러면 정축이라니까. 재축하면 안 돼. 재축은 반드시 원인이 먼저 나와야 돼. 멸실된 상태에서 연면적 합계는 그대로인데, 아시겠죠?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전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 해체했다, 멸실되다. 그럼 이전이 안 돼. 요거는 주요 구조부 해체하면 안 돼. 해체하면 요거 돼버려.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다른 대지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긴다. 이거 이전이에요. 자, 건축이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1번 질문. 기둥 4개를 해체하고 축조해서 높이가 늘어났다. 결론은 높이가 늘어났죠. 이게 뭐다? 중축이죠. 지붕돌 3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늘어났죠. 뭐다? 증축.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해당
위에 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 면적, 층수 늘어나면 무조건 뭐다? 중축이죠. 경관지구에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다시 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은 없어진 지문이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전에는 뭐 외부 형태 변경 이게 있었거든. 담장 축조하고 이것은 지금 이거 없어. 4번 지문은 무시. 자, 건축물의 특별 피난 계단. 그러니까 대수순 내용에서 없어진 건데 4번 지문을 보면은 멸실되고 종전과 같이 쌓는다. 이건 재축이죠. 4번 지문은 재축으로 봐야 되겠네. 대수순 내용에 있었는데 대수순 내용에서 빠진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이제 실전 문제를 갑시다. 자, 용어 나오죠. 틀린 거. 주요 구조부는 서 있는 거 몇 개? 서 있는 거 두 개밖에 없다니까. 기둥하고 내력벽 두 개밖에 없어. 들어놓여 있는 수평자가 세 개지. 바보지. 지붕틀. 그 다음에 주계단 있죠. 주계단 요 6개를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다만 기둥은 기둥인데 무슨 기둥? 사익 기둥. 바닥은 바닥인데 최하층 바닥. 보는 본데 작은 보, 차양, 옥, 외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 아니죠? 2번 건축물이란 자 건축물은 공작물 중에서 일정한 거죠. 그럼 공작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게 있고 지하나 고가 있는 게 있었잖아. 토지에 정착하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붕. 지붕. 자 지붕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기둥만 있어도 되고 벽만 있어도 돼요. 우리 건축법에 건축물은 지붕은 필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우리 민법 판례에서 나오는 건축물은 달라. 그건 세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세법에도 그렇지만 우리 건축법학의 건축물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거기에 딸린 시설물도 뭐한다? 건축물이죠. 딸린 시설물. 3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정축,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우리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뭐예요? 대수선하고 정축이죠. 그런데 우리 건축법은 한 개가 더 있죠. 개축. 우리 건축법은 일부를 개축. 이것도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하는 게 주택법하고 차이점입니다. 4번 지하층이란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 있어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죠. 그런데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 평균 높이 동그라미. 평균. 그걸 최고 높이, 최저 높이 이러면 안 돼요.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다. 그 평균도 가중평균일까요? 산술평균일까요? 가중평균이죠. 우리 건축법은 산술평균 넣으면 무조건 틀려요. 예. 뭐 산술평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감정평가. 건축법도 감정평가는 뭐 산술평균 맞네. 있긴 있는데 예, 높이 산정하고 이런 거는 전부 가중입니다. 높이 산정하는 내용은 다 가중이에요. 5번 정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해체 멸실된 대지에 전부가 해체 멸실됐네. 새로의 건축물을 기존보다도 더 크게 지었나? 이건 신축이 되겠죠. 신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 건축물과 분리 동그라미, 분리 축조 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신고 동그라미 공작물 기준입니다. 요번에 새로 개정이 일부가 되어졌죠. 탑이 개정이 되어졌는데 오른쪽 페이지의 해설을 볼까요?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이용담. 기억납니까? 이용담. 사광탑 이렇게 외웠죠? 사광탑. 광고탑, 광고판하고 탑. 사광탑. 오태죠? 5m가 없습니까? 5m 어디 갔노? 맨 밑에 있네. 5m가 넘는 오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지금 뭐 새만금 그 태양광 해놓은 거 봤어요? 안 봤어? 공부한다고 바쁜 못 봤네. 새들의 화장실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돈만 내빚. 자, 오태. 그 다음에 올라가서 육굴 탑인데 이거는 그냥 탑이 아니고 뭐 철탑이죠. 육굴철 이렇게 해요. 굴철이. 육굴철. 그러니까 탑 중에 철탑은 몇 메다 넘을 때? 6m 넘을 때고
다른 탑은 3m 넘을 때야. 사광탑, 육굴철 아시겠죠? 사광탑, 육굴철 요걸 주의하세요. 탑을 두 개로 나눠야 돼. 탑. 그 다음에 8고정. 그래서 2, 4, 6, 8이잖아. 그리고 5m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T가 되는 거지. 2, 4, 6, 8. 전부 넘는 건데 8m 이하짜리가 하나 있죠. 8m 이하. 조립식 주차장이죠.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조건이 뭐다? 외벽이 없는 것. 외벽이 없는 것입니다. 8m 이하까지는 신고하고 축조가 돼요. 그럼 8m가 넘으면 신고로 돼? 안 돼? 안 된다고. 8m가 넘으면 외벽이 없더라도 그거는 건축법 적용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8m 이하라도 외벽이 있죠? 그건 그냥 건물이야. 건물, 공작물이 아니라니까. 자, 지하 대표는 면적이 얼마? 30 넘는. 30 넘는이에요. 넘는. 나머지 숫자 안 나오는 거 뭐 조리로 정한다 이런 뜻이죠. 조리로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해볼까? 2번에 1번. 자,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는 신고하는 거 맞습니까? 맞지.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맞습니까? 맞지. 오태. 2m를 넘는 옹벽 담장 이용담 맞죠? 자, 8m 넘는 8m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건 넘는 거다 이하다. 이하죠. 그 다음에 육굴철이죠. 철탑, 굴뚝하고 철탑 이런 것들은 6m 넘을 때 그렇게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개념을 알았으면 건축법을 적용 안 하는 건물도 있었죠. 그런 것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번 질문 빨리 읽어보세요. 자, 1번 왜 틀렸다는 거예요? 기둥과 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둥과 벽. 그 한번 참고하. 이번에 지하 고가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무소.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은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용도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아시겠죠? 이런 용도라면 지하나 고가에 있어도 뭐다? 건축물이다. 이런 뜻이고요. 3번 하천구역 안에 수문조작실 있죠? 이것도 건축법 적용 안 했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기억납니까? 고속도로 위에는 뭐도 있어? 휴게소도 있죠? 휴게소는 적용해야 하네. 하죠? 철도시설이죠? 철도시설 중에 철도역사는 적용하죠? 철도시설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 있었죠? 부지 안에 있는 뭐가 있었어? 운전보안시설 건너가는 상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올 때까지 기다리는 뭐 플랫폼 기차에 물 넣고 기름 넣는 창고 있죠?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 그게 뭐 해설해 보니까 해설해 적용 안 하는 거 동그라미 4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있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요거는 조건이 두 개 붙어야 돼. 공장대지. 이동이 뭐한 것? 쉬운 것.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봤잖아. 주택으로서는 컨테이너 박스는 건축법 적용해야 안 해? 하는 거지. 건축법을 컨테이너 박스 함부로 설치하면 안 돼요. 다 신고해야 되는 거야. 자, 4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바르지 못한 거.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2번 지하층은 아까 했죠. 건축물의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 평균. 가중평균이라도 돼. 근데 산술평균하면 안 돼.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인 것. 자, 초고층 건축물. 자, 고층은 몇 층 이상이다? 고층 30층이죠. 그러면 건축법은 한 층의 높이를 곱하기를 얼마나 하죠? 4를 하죠. 그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몇 미터? 120m 이상이면 고층이죠. 근데 몇 층 이상이면 초고층이 되는 거야? 50층. 또는 높이는 200m 이상. 그러면 50층 이상은 초고층.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제외한 걸 뭐라고 그래? 초고층을 제외한 걸 준초고층 이렇게 부르죠. 4번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맞죠? 연면적 산정 시에는 지하층 바닥은 제외한다. 자, 연면적 산정 시 이러면 안 되고 용적률 산정 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 바닥은 연면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거실이 나오죠. 거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지표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따라서 거실은 장시간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으로서 위생방화 필요하 등 관련법의 규제가 강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실의 개념은 거주 직무 작업 지표 오락 등 이와 유사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거실은 거주를 위한 방을 말한다. OX. 거실은 거주를 위한 방을 말한다. OX. 방금 그거 보시고 대답해. 5번 지문 보고. 거실은 거주를 위한 방을 말한다. OX. 틀린다니까. 뭐가 오요? 거주, 직무, 작업, 지표,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거라니까. 그게 뭔 거주를 위한 방이 아니잖아. 거주를 위한 방은 거실이다. 거주를 위한 방은 거실이다. 아, 그건 맞지 또 뭐가 아니여. 참네. 아, 거주를 위한 방은 거실이지. 거실은 거주를 위한 방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거실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이와 유사한 목적은 다 거실이라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잖아. 이것도 거실이라고. 우리 강의실도 거실이요. 사무실도 거실이고. 그러면 이 5층에 거실 바닥 면적 갖게 하면은 이런 그러한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들을 면적을 다 합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 거실의 바닥 면적 할게요. 거실 뭔지 알아요? 그러면 거실은 거주가 중요한 게 아니요. 이와 유사한 목적은 다 거실이라니까. 유사한 목적은 사용하는 공간 아시겠죠? 5번 문제 갑니다. 용어의 정의와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성향을 얻어서 주택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는 주택단지 전체를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대지로 본다. 자, 우리 대지에 관해서 제대로 공부 안 해봤다, 그죠? 한번 해본 적은 있는가요? 혹시 그 뭐 요약집이나 뭐 자료 참고할 거 있으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대지에 관해서는 우리 시험에 너무 오랫동안 출제를 안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뭐 거기에 뭐 신경을 안 썼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건축법에 말하는 대지는 뭐예요? 대지 범위를 말하는 거야.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대지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대지 범위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거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의 대지의 건물을 지을 때 어디까지를 대지의 범위로 볼 거냐. 그 대지의 범위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간정보법에서 나눈 하나의 필지를 대지의 범위로 본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감정이 완전히 뭐 감정이 없네 보니까. 감정은 없고 움직이는 시체를 우리는 뭐라고 해? 좀비라고 하는 거예요. 좀비. 좀비 학당보다는 봉숭아 학당이 좀 낫습니다. 봉숭아. 자, 하나의 필지를 대지의 범위로 본다는 거야. 하나의 필지를. 그런데 문제는 뭐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는 뭐가? 2개 이상의 필지를 대지로 보면 예외 맞아요. 맞잖아. 2필지 이상 하나의 대지로 보면 예외 맞잖아. 그 다음에 한 필지의 일부, 2필지의 일부, 1 이상의 일부, 1필지 이상의 일부를 대지로 본다면 이것도 예외 맞죠? 예외 맞죠? 우리 시험은 과거에도 여기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긴 있는데 거의 다루지고 있진 않아서 그래도 혹시나 한번 봅니다.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거야. 나중에 한번 책 한번 찾아서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뭐 한다고? 걸쳐서. 2필지에 걸쳐서 건축하면 그 2필지 이상을 전부 묶어서 뭘로 봐?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합필이 안 되는 경우 있었잖아. 합필이 안 되는 거 6개가 있죠. 공간정보법에는 한 6개 있는데 그 6개 중에 6개 중에 3가지는 우리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를 봐줘. 집안이 연접되지 않는다. 지금은 연속이라 합니까? 연접이라 합니까? 아니 뭐 종료하지 않아. 그냥
우리 뭐 건축법도 연속되지 않는다고 지금 돼 있어. 지금 법조문 수정을 하는. 어쨌든 집안이 연속되지 않으면 한 필지 합필이 안 되잖아. 합필 안 돼. 근데 건축법 하나의 대지 된다니까. 하나의 대지로. 그러니까 이 필지와 저 필지 사이 뭐가 지나가 지금 도로가 지나가 도로가. 그런데 한 필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니까. 하나의 대지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의 대지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예요. 지적법에는 합필이 안 되지만 우리 얘기는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야. 또 대지와 대지 사이 뭐가 지나가 그러니까 낙동강 이러면서 하나의 대지가 돼야 한대. 그건 상식 이하지. 그거는 낙동강이 지나가는 저 필지하고 어떻게 대지가 되겠어. 조그만 도로 지나가는 얘기는. 지번이 뭐야? 지번 부여지역. 지번 부여지역은 뭐 단위로 부여해요? 동리 단위로 하더나 동리 단위로. 축척이 축척. 요 세 개가 다르면 지적법에는 합필 안 되지. 근데 건축법은 하나의 대지로 봐준다고. 그리고 요 세 개 말고는 안 돼. 소유자가 다르다든가 지목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뭐 등기 여부 있죠. 등기 여부가 다르면 합필 안 되잖아. 등기 여부가 다르면. 그럼 여기 다르면은 요건 하나의 대지가 안 돼. 근데 연번축 요 세 개는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 하나의 대지로서 권리 행사하려면 권리 관계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또 권리 관계가 동일해야 돼. 권리 관계가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권리 관계가 다르면 하나의 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권리 관계가 다르면 지적법에 합필도 안 되지. 안 되지만 요거는 달라도 연번축은 달라도 되는데 권리 관계는 다르면 안 돼 이런 뜻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번축 요번에 개혁 세 번. 자, 3, 4, 5를 우리는 한번 봤죠? 도주지.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은 국회법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잖아. 여러 필지 위에 체육시설을 만들기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필지를 뭘로 봐줘? 하나의 대지로 봐준다고. 주택단지야. 우리 주택법이야. 요거는 주택법의 주택단지야. 주택법은 뭐 받아? 사업계획성이 받아지지. 여러 필지 위에 사업계획성이 났잖아. 그러면 그 여러 필지를 뭘로 본다고? 하나의 대지로 본다고. 그런데 지적법에는 공동주택단지는 합필하도록 돼 있죠. 몰라? 알 수가 없어.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돼 있어. 어쨌든 아파트 단지도 여러 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성이 난다니까. 근데 이 공동주택 단지는 지적법에서는 합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성이 여러 필지에 난다. 이는 지표 아래야. 지표 아래. 지하 상가. 그래서 또 주지 이렇게 또 주지. 하지 말 걸 그랬나? 마지막 6번째가 뭐예요? 6번째가 지금은 2필지 이상이야. 근데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때 신청할 때 합필해 오겠다 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아, 그런 조건부가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는 거야. 자, 나중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합칠 걸 조건으로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지 이때는 조건이 하나 있어. 이때는 소유자가 다르면 안 돼. 소유자가 다르다는 건 자기 땅이 아니잖아. 그런데 나중에 내가 저 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가지고 합필할 테니까 건축 허가부터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소유자가 같아야지만이 합필 조건으로 허가가 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거기 1번 지문이 그거예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주택가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있죠? 주택단지 밑줄. 요거는 전체를 필지세 관계없이 하나의 대지로 한다. 본다. 2번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은 건축물이다.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건 아까 8m 이하였죠? 이하 신고 대상이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인 건 지하층이다. 5번은 왜 틀렸나요? 보세요. 지문이 똑같잖아. 앞에 나왔던 거하고. 그 5번은 1번 지문 빼고는 앞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존 건축물 전부를 해체했잖아. 전부가 몇시 됐죠?
또 기준보다 더 크게 지었죠. 그럼 뭔데? 신축이지, 신축. 신축. 그래서 6번 문제도 한번 볼까? 타당하지 못한 것. 1번 빨리 읽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이제 책에 우리 지문에 보면은 1번 지문처럼 나오면은 좀 무리가 있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래버리면 다른 신축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거시기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실제 문제에서는 절대 이의가 안 생기도록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축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확한 표현이지. 이것은 신축이다. 2번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뭐 이것도 이거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해체하고 해체했으면은 이거는 개축 맞죠? 어쨌든 결과가 개축은 뒤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 개축은 종전보다 커버리면 안 돼. 크지만 않으면 전부를 해체했던 일부를 해체했던 다 개축 맞죠? 더 크게 지으면 달라지는 거야. 일부 해체하고 더 크게 지으면 증축, 전부 해체하고 더 크게 지으면 신축. 4번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제외로 일단 뭐가 돼야 돼? 멸실 동그라미.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이고 좋죠. 동수 정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인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는 좀 이거 계속 지금 이해하고 넘어왔는데 이거는 좀 이해할 거 이거 좀 그렇다. 이것을 말한다 해버리면 동수 정수 높이가 커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 커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재축이 맞는데 자 동수 청수 높이 중 어느 하나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맞죠.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5번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 일부를 해체하고 틀렸죠.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7번 뭐 문제 똑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8번 문제도 똑같은 건데 한번 봅시다. 8번 옳은 거. 자 건축 면적 50제곱미터의 부속 건물이 있네. 근데 뭐가 들어갔어? 새로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의 주택이 들어갔죠. 자 부속에 있는데 뭐가 들어간 거야? 주된 건물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신축. 2번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의 주택을 해체하고 건축 면적 120제곱미터인 주택을 새로 축제했다. 자 해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해체하고 더 크게 지었으면 증축. 전부 해체하고 더 크게 지었으면 신축이지요. 그런데 더 크게 지은 건 맞는데 전부 해체 일부 해체 말이 없죠. 그러면 전부 해체입니다. 일부 해체란 말이 없으면 뭐다? 전부 해체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신축. 3번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높인 행위는 뭐다? 증축.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졌다. 하여튼 뭔가 커지면 증축입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에 따라 완전히 멸실, 전부 멸실이죠. 멸실되고 종경보다 더 크게 지었네. 뭐 신축.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좋은데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되죠.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유사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자, 유사 문제에 그 기억년 리얼이 있죠. 그 리얼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겼잖아. 옆으로 5m를. 그죠? 이런 게 뭐다? 이전.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9번 문제를 봅시다. 제가 안 읽어드린 건 표시해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한번 표시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의 대지에 있는 지하층 및 지상 3층으로 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용적률을 물었죠. 그 우리를 뭘 알아야 돼? 그렇지, 연면적. 연면적을 물으면 용적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용적률을 물으면 연면적을 찾아야 되고 연면적을 물으면 용적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지 면적을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우리 미지수 3개잖아.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500이라 가르쳐줬으니까 용적률 얼마를 지었는가 확인해 보면 되죠. 지하층 및 지상
각 층의 바닥 면적은 400이다. 자,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넣는다 뺀다. 지하층은 빼고 계산해야지. 그럼 지상 3개층이니까 각 층이 400이니까 3, 42 1200을 지었네. 1200 대지 면적은 얼만데? 500인데 그러면 대지 면적이 500인데 1200을 지었으면 몇 프로를 지은 거야 도대체 대지 면적에? 계산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봐. 몇 배? 계산할 줄은 알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잖아. 말을 안 하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뭐 알 수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하자면 공식이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에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는 대지 면적 500 가르쳐줬고 연면적을 1200을 가르쳐줬잖아. 그럼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5, 10 240이네. 10번. 이번에는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자, 대수선이 그 뭐 대수 밑에 해설에 나와 있네. 해설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대수선은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는 거죠. 건축물을 수선하는 걸 3단계로 나눴잖아. 조금만 수선하면 뭐예요? 소수선. 요 소수선은 건축법 적용해 안 해? 안 한다니까. 건축법은 건축하고 대수선할 때 적용한다니까. 응? 요거는 건축법 적용하는데 그러면 많이 수선하는 대수선은 건축법 여기부터 건축법 적용하죠. 자, 건축하는 행위 요 3단계로 나눈다고. 건축 중에는 떠도 고치는 건 신축하고 이전은 떠도 고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예요? 증축, 개축, 재축. 그러면 대수선이 뭐예요? 물으신다면 뭐라 대답하죠? 소수선도 아니고 증축, 개축, 재축도 아닌 것. 이게 대수선이잖아. 그럼 대수선이 범위를 이렇게 정해요. 요거 이상이 대수선이다라고 범위를 정해. 무엇으로 정했어?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대수선인데 여기를 넘어가면 돼, 안 돼? 그래서 조건이 두 개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증축, 개축, 재축에는 해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통령령이 벽이 몇 개가 나왔어? 벽이 몇 개? 무슨 벽? 내력벽, 무슨 벽?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벽, 또 무슨 벽? 다가구, 다세대, 무슨 벽? 경계벽. 또 무슨 벽? 외벽. 이거는 외벽 자체가 대상이 아니고요. 외벽의 마감재가 대상이야. 마감재가. 외벽의 마감재가 대상이야. 그러면 요거는 벽 떠도 고치는 거 아니야? 요거는 마감재 떠도 고치는 거야. 어쨌든 4개죠. 요 4개 벽 말고 다른 벽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외벽이요, 내벽이요? 외벽이죠. 다가구 다시 되지. 연립 아니지? 연립. 방화벽, 내력벽, 조석벽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또 길다랗게 생긴 주요 구조부가 3개가 있지. 기둥, 보, 지붕, 틀. 3개가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개 이제 계단이 나오지. 무슨 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옥 외계단 있어 없어? 없지. 이것을 우리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나눠놨잖아. 이렇게 나눠놨죠. 그러면 증설 해체가 있고요. 이걸 증설하거나 해체를 하죠. 여기 있고 수선하거나 뭐 한다? 변경하는 게 있잖아. 증설하거나 해체한다면 무조건 대수선이에요. 요거는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수선 변경은 벽 중에서 2가지가 나오죠. 내력벽, 외벽. 요 2개의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대수선이야. 요거는 나머지 방화벽하고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은 숫자에 관계없어. 무조건 대수선이고. 무조건. 자, 요것도 3개는 3개 이상이죠. 그래서 숫자 나오는 걸 우리는 주의를 하자 이 말이에요. 숫자 나오는 거. 요것이 대수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여기 해당이 되어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면 대수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중축, 개축, 재축 공부하셨잖아. 자, 그래서 보세요. 10번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 변경한다. 이 벽이 무슨 벽인고? 모르지.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냥 벽 나오면 안 돼. 무슨 벽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 벽이 나와야지. 그래서 벽면적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벽면적하면 무조건 틀린다. 2번 피난 계단을 수선 변경한다. 요건 있죠? 피난 계단 있습니다. 계단은 숫자 안 나오죠? 경관지구 안에서 외부 형태 있죠? 외부 형태 있는 건 이제 있다고 없다고? 없어. 외부 형태는 대통령이 없어. 대수선행. 자,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 자, 지붕틀을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 맞죠? 근데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보니까 한옥의 경우는 지붕틀 범위안에서 석가래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한옥의 석가래는 우리가 건축행위도 아니고 대수선도 아니에요. 얘는 제외하는 거야. 한옥의 석가래. 석가래가 뭔지 아시죠? 한옥 지붕 밑에 혓바닥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혀를 쇳바닥이라고 하는 들어봤어요? 쇳바닥 쇠가 만발이 빠진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쇠가 그걸 얼째 많이 듣고 컸잖아. 쇠가 만발 그 쇠가 이거야. 석가래. 그래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야 돼. 5번은 뭐다? 기둥 2개를 수선 변경한다. 자, 기둥은 수선 변경은 몇 개? 3개 이상이죠. 증설했자는 숫자 관계없지만 그래서 대순에 해당하는 건 2번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용적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네. 조례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로 건축할 있음을 전제로 해라. 조례는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용적률 물었네. 뭘 알아야 돼? 연면적. 그렇지. 연면적만 구하면 되지. 대지면적하고. 자, 대지면적 가르쳐줬죠? 2000이라고. 그럼 연면적만 구하면 뭐 계산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하층은 빼야죠. 용적률 계산할 때. 그 지하 2층, 지하 1층까지는 뒤에 뭔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무조건 빼고 지상층부터 보는데 지상층에 보니까 필로티 구조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 용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자, 우리 부속 용도 주차장도 빼죠. 용적 계산할 때. 그러니까 리얼까지도 지상 1층까지도 신경 쓸 거 없어. 지하 이상 2층에는 뭐가 있다? 판매 시설로 800 있죠. 요거는 들어가야지. 4, 5, 6, 7 4개 층은 공동주택을 쓰고 있네. 각각 얼마라고? 각각 600이라고 되어 있네. 각각 600. 그러면 4, 5, 6, 7은 6, 4, 24. 2400인가요? 거기다가 미음은 각 800이네. 2, 3층이. 그러면 1600이네. 1600하고 2400이 더하면 얼마다? 4000이네. 4000. 대지 면적은 얼마인데? 2000인데. 몇 배를 지었어요? 2배. 그러니까 용적률은 몇 프로? 200%. 뭐 그런 얘기죠. 12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기도 A시의 다음과 같이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인 토지에 대지면적 가르쳐줬네.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이 있다. 해당 지역에서 용적률을 최대로 활용하여 건축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적률 그리고 층수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물었네. 그러면 자, 먼저 뭘 물었어요? 연면적 물었죠. 그러면 연면적은 지하층 연면적 그냥 연면적 하면은 지하층 다 포함하는 거죠. 그걸 얘기해.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하층까지 다 합해서 연면적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지하는 사무실, 음식점 1000, 또 1층에 800, 500인가요? 아, 각 층이 다 500이네. 그러면 총 6층이잖아. 총 6층. 응? 슈퍼마켓 주차장. 지금 묻는 게 뭐야? 지금 현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묻는. 연면적은 다 합해야 되는 거거든. 여섯 개 정인데. 아, 530이야. 530. 곱하기가 안 돼가지고. 530. 그러면 용적률을 물으려면 연면적은 지하층 빼고 연면적 계산해야죠. 그러면 4층이니까 5, 4, 20이네. 예, 2000이죠. 대지 면적은 얼마인데? 1000인데 2000을 지어놨으니까 2배 지었네.
아, 주장 빼야지. 주장 빼면 얼마야? 1800이네. 아, 그러면 180%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자, 저도 정신이 안 맑으면 이런 계산을 못해요. 정신이 안 맑으면. 워낙 이게 장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살다 보니까 머리가 막지를 못해. 자, 마저 조금 보고 싶시다. 13번 문제.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으로 볼 수 없는 지역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동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아니고, 이 말은 관농자는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이 아니죠. 관농자는 지구 단위계획구역이거나 동업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 두 개가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은 도시지역밖에 없죠.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종 1반 도시지역 맞죠? 유통상업 도시지역 맞죠? 5번에 자연녹지 도시지역 맞죠? 그러면 3번 4번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죠?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3번 4번 두 개가 정답이에요. 응? 그 면이 어디 있어 거기? 생산관리. 면이 있어? 동이 있네 3번에. 근데 그 문제에 왜 동업지역이 아니라고 돼 있어? 문제 괄호에 동업지역 아니라고 돼 있잖아. 근데 놓고 그 밑에는 동을 적어놨네. 그러면 만약에 괄호가 없다고 치면 면지역, 요거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고 3번에 동이 있으니까 그는 맞는 걸로. 괄호 안에 그걸 갖다가 넣어놔서 헷갈렸네, 그죠? 자, 그러니까 동이나 업지역은 전면적 적용 받죠. 근데 지금 3번 계획관리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지만 동으로 지정돼 있잖아. 동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맞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을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건 기본이고, 우리는 시험 치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6개를 알아야 됩니다.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 적용 안 하는 거 6개, 요걸 알아야 돼요. 그 6개가 뭐예요? 한번 해볼까? 그 6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겁니다. 자, 여기 뭐예요? 우리 건축법에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동의받아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시골에는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요게 건축법 57조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대지 분할 제한. 요게 뭐예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지. 이걸 뭐라 불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우리 조공관계 이런 거 했잖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요게 뭐예요? 건축선의 지정. 시골엔 건축선 없어요. 면지역은. 자, 요거는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같은 거지. 건축선 지정이 없으니까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도 없지. 6번이 뭐예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시골에는 목조 건물 진다고 그랬잖아. 6개. 그러면 이거 기억 못 하겠으면, 자, 아무리 시골이라도 건폐율 용역률은 적용해 안 해? 적용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 됐어. 14번 문제 아까 했죠? 한번 해결해 보시고 15번 문제 뭐 전부 똑같은 거야. 뭐 요런 용어는 전부 똑같은 겁니다. 한 번만 더 봅시다. 15번.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재축이라 하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해체했으면 재축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재축이 일단 틀린 거야.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소한다. 해체하고 종용 규모 안에서 짓는다. 뭐 개축. 우리 실제 시험하고 우리 문제풀이 요거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실제 시험은 답만 찾는 거야. 방금 읽었잖아. 기억. 재축이라면 기존 해체 딱 나오는 순간 기억 탁 제끼고 가야지. 뒤에 뭐지 하고 읽어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 실제 시험은 제대로 우리가 연습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는 건 건너뛰고 아는 것 중에서 답만 찾고 넘어가는 거라니까. 모르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러다 건너뛰잖아. 시간이 엄청나게 남아야 돼.
그리고 모르는 거 결국 찍는 거야. 그 모르는 거 아무리 고민해봐야 정답 안 나와. 그 안 배운 걸 2번 읽고 3번 읽는다고 정답이 나오겠어요? 배운 것도 정답 안 나오는데. 그 실질 시험은 1, 20분이 항상 시간이 남아야 내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는 거야. 근데 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답지 안 되고 그런 사람 있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막 공부하려고 거기서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딱 읽어보고 해치하면은 기억 있는 거 밑에 딱 다 지워버리고, 그죠? 딱 지워버리면 안 되는구나. 기억 있는 것만 싹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1번하고 4번밖에 없죠. 만약 실제 문제 같으면 그 니은, 미음 중에서 우리는 고르는 거지. 2개 중에 1개만 알면 되잖아. 니은, 거실이 나왔네. 주택의 침실뿐만 아니라 공장의 작업장, 학교, 고실 등을 말한다. 이와 유사 목적이죠. 유사 목적, 거실이잖아. 거실. 그럼 미음 보세요. 리모델링이라 하면 건축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으로서 증축을 제외한. 자, 건축법의 리모델링이 뭐다? 대수선, 증축, 개축까지 다 리모델링이잖아. 그 미음은 틀렸죠? 그럼 뭐 간단하게 찾는 거지. 자, 디귿은 뭔가요? 지하층 많이 했네. 건축물이 바닥이 어디 있어? 지표면 아래.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 또 이렇게 봤는데 또 3분의 1, 3분의 2, 또 2분의 1 이하, 2분의 1 초가 이렇게 나오면 또 뭐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 반지하도 지하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그 층의 절반 이상이면 지하야. 절반만 땅속에 있으면 지하라고. 절반 이상만. 리얼 주요 구조부를 알면 서 있는 거 몇 개? 2개. 내력 벽 기둥. 들어놓여 있는 거 몇 개? 3개. 바보지. 그 다음에 주계단. 요걸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자, 우리 건축법 말이죠. 요 규정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용도 변경 아직 안 했네. 용도 변경. 요 규정에서 문제가 2개 내지 3개까지 나와요.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건축부 저 뒤에 어려운 거 못 맞추더라도 이거 하면은 거의 절반, 나머지 또 잘 찍으면 절반 맞춘다니까. 우리의 목표는 50점인데. 각 법률당 절반만 맞추면 되지. 국토개법에서는 12문제 중에 한 10문제 가까이 맞출 수 있어. 국토개법 누구나가 열심히 하잖아. 그죠? 누구나가 하기 때문에. 그럼 뭐 각 법률에서 절반씩 맞추고, 국토개법에서 한 10개 맞추고, 그럼 60점인 거예요. 그럼 60점. 5분 쉬었다가 합니다.